자, 우리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물질의 특성에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지? 첫 번째, 끓는 점. 두 번째, 어는 점과 녹는 점. 세 번째, 밀도. 네 번째, 용해도. 이렇게 있었어. 자, 어는 점과 끓는 점은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기 좀 어려워. 이걸 가지고 혼합물 분리하는 걸. 그래서 끓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 밀도를 이용하는 방법, 용해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혼합물을 분리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방법입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은 증류라는 방법이에요. 증류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 여기서 말하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은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걸 얘기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체가 액체에 섞여 있어도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 물론 액체가 고체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간혹. 아무튼 이때 얘들을 가열하여서 왜 이래?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게 되면 끓는 점이 어떤 낮은 친구가 먼저 끓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끓어 나온 친구를 찬물에 의해서 냉각시키면 남아있는 친구와 여기 모인 친구 두 개로 분리를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면,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 바닷물을 가열하게 되면 물만 기화합니다. 물만 끓는 거지. 염분은 여기 소금들은 여기 남아있지. 수증기들이 여기 이렇게 맺혀 표면에 맺히게 되고요. 맺힌 물들이 이렇게 쪼르륵 떨어져서 이쪽에 순수한 물로 얻을 수 있더라라는 거. 두 번째,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자, 요건 이제 보통 우리가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탁한 술. 대표적인 게 이제 막걸리 같은 것들이 있지요. 막걸리. 얘를 가열시키면 여기서 이제 알코올과 물이 그래서 만나서 요렇게 기체를 따라 올라오고, 여기 위에 찬물에 의해서 냉각이 돼서 빠져나옵니다. 알코올들이. 그래서 맑은 소주를 얻게 된다라는 거.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좀 많이 중요한 거예요. 3번과 4번이 중요한 건데,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 요거를 우리는 조금 더 유식하게, 증류는 증류인데 분별 증류라고 불러. 3번하고 4번은.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은 물은 나중에 끓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에탄올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78도고 물은 끓는 점이 100도야. 그럼 여기 구간을 보면 이 기억 같은 경우는 물과 에탄올의 온도가,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나서 약 78도보다, 왜냐면 78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왜 그러냐면 물이 에탄올이 끓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에탄올 끓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점점점 온도도 살짝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짝 올라가고, 에탄올이 다 끓고 나면 그때는 물이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물이 올라오고, 자, 에탄올과 물이 기화되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에탄올은 사실상 생략해도 되고요. 그리고 100도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물이 끓어 나온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사실 얘는 수평은 아니지만 거의 수평에 가까운 구간이지. 수평이라고 그냥 봅시다. 얘도 수평. 그래서 이러한 수평 구간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평한 구간이 2개가 있으면 2가지 혼합물이 섞여 있는 거고, 3개가 있으면 3개의 혼합물이 섞여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열을 가했을 때 이런 수평한 구간이 몇 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평 구간의 수가 뭐더라? 혼합물의 수. 무슨 혼합물? 액체 혼합물의 수입니다. 그 다음 원유를 분류하는데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증류탑으로 보내면 자 끓는 점에 따라서 위쪽은 끓는 점이 낮아요. 아래쪽은 끓는 점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기화된 애들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액체가 되면 요 아래 이렇게 모여. 그래서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건 석유가스. 그 밑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되고요. 가장 끓는 점이 높은 건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녀석부터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석유가스는 가스니까 무시해도 되고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고체니까 무시하고 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우리 주변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요 네 가지 휘등경중 또는 휘발유가 나프타기 때문에 휘등경중 또는 나등경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순서 조금 알아두세요. 끓는 점이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석 휘등경중 나등경중 이렇게 아스팔트까지.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밀도 차이를 이용할 때 고체 혼합물은요 자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녹이지 않는 액체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보다 밀도가 작은 녀석,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녀석은 뜨고 무거운 녀석은 가라앉아. 작은 녀석은 뜨고 무거운 녀석은 가라앉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밀도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커지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벽시 고르기, 달걀 고르기, 스타이로폼과 모래 분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액체 혼합물이 좀 중요합니다.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뭐를 이용한다? 분별 깔때기 또는 스포이드를 이용한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는 큰 물질이 아래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요 밑에 꼭지를 돌리면 요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용액들이 먼저 떨어져 나와. 그리고 요 경계면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꼭지 부근에 오게 되면 꼭지를 닫아. 그리고 비커를 바꿔. 또 다른 비커를 바꿔서 경계 부분을 따라서 버리고 그 다음에 요 위쪽 부분 완전히 이 밀도가 작은 물질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비커를 바꿔서 그걸 받으면 A하고 B를 나눌 수 있겠지. 그래서 B가 먼저 그 다음 A가 나중에 올 수 있는 거고. 자, 요것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혼합물 중에서 물이 아래, 간장 아래, 물이 아래인데 자, 나머지 물보다 가장 무거운 건 사염화탄소. 그래서 이 사염화탄소가 가장 아래에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서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의 예는 사금 채취, 모래처럼 아주 작은 금들을 우리가 사금이라고 불렀지. 그 다음에 기름 제거, 바다에 뜬 기름들을 오일 펜스를 설치해서 퍼지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흡착포를 이용하는 거. 혈액 분리, 혈구가 무겁지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혈장은 위로 분리가 된다. 다음 키질로 분리하게 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돌은 안쪽에 모이는 이런 것들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이쪽이지. 그 다음이 자 넘어가서 혼합물의 분리 2 한꺼번에 얘기할게. 세 번째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입니다. 재결정은 용해도 차이인데요. 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요거하고 크로마토그래피 두 개가 있어. 근데 얘는 용해도 차이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 얘는 녹긴 녹아. 근데 온도가 아니고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녹는데. 자,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뭐야?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의 온도를 낮추면 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매를 증발시킬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재결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에서 이런 거, 요거 이제 중요해. 요게 중요한데 보세요. 질산칼륨을 50g, 황산구리를 5g을 녹였어. 60도씨의 물에다가. 그러면 질산칼륨 50g이니까 질산칼륨 요만큼 녹인 거고, 황산구리 5g 녹였으니까 요 아래 진짜 여기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녹인 거지. 여기 요 부분에. 자, 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을 하면 얘가 20도씨까지 쭉 내려가면 요만큼, 얘는 20도씨까지 내려가면 요만큼. 그러면 아직까지 이 황산구리는 요 용해도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녹아 있는 거고, 질산칼륨은 용해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20도씨에 31.9g밖에 못 녹으니까 50g을 녹였는데 31.9g이 녹을 수 있으니까 얼마가 18.1g이 뭐가 된다? 석출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8.1g이 석출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어떤 녀석이 큰 물질이 뭐가 된다? 먼저 석출될 수 있더라라는 거. 넘어갑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더라. 자, 중요한 거는 용매에 잠기면 안 된다. 그래서 거름종에 이렇게 용액을 찍으면, 아니 저희 용매를 혼합물을 찍으면 요 밑에 용매가 요만큼만 잠기게. 그럼 용매가 요렇게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분 물질들이 나눠지는데 B가 더 빠르고 A가 더 느리겠지. 그래서 성분 물질의 수라던가 이동한 거리가 서로 다르다. 뭐에 따라서? 용매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거는 물을 이용하고, 어떤 거는 뭐 알코올을 이용하고, 어떤 거는 뭐 에테르 같은 걸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은요, 간단하고 시간이 짧다. 편해.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가 가능하고 한 번에 분리가 가능하더라. 알겠습니까? 자, 요거 보면 A는 지금 여기 3cm 하나 있고, C도 4cm 하나 있고, E도 1cm 하나 있어. 그래서 A, C, E는 전부 다 순물질. 반면에 A의 요 녀석 요거 두 개가 있고, 얘는 여기에 요거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따라서 B하고 D는 혼합물. 그런데 B는 뭐하고 뭐가 섞인 거야? A하고 C가 섞인 혼합물이고, D는 C하고 E가 섞인 혼합물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친구가 누구? C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E니까 C, A, E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인펜의 잉크 분리, 뭐 도핑 테스트, 단백질 성분 검출, 그다음 뭐 농약이나 중금속 검출, 잎의 색소 분리 등이 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자,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잘 봐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했었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 요 여러 가지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자, 물, 철가루, 뭐 스타이로폼, 철가루, 염화나트륨 물에 넣고 저어주면 스타이로폼 뜨는 거고, 나머지는 가라앉겠지. 그다음에 뭐 염화나트륨 녹을 거고, 거름장치로 걸러주면 철가루는 거름장치에 걸러질 것이고요. 거름 용액은 물과 염화나트륨, 그리고 물을 증발시키면 염화나트륨이 되더라라는 거.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혼합물의 분리까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남은 거 해수하고 비열 선생님이 마저 찍어서 올려줄게요. 수고했습니다.